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수입니다. 오늘 주간 주식 1회차로 인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제 채널에서 매주 한 가지의 종목,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일 수도 있고 아예 처음 들어본 종목일 수도 있는 그런 주식 종목들을 가져다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이게 매력적인 투자처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회사는 이제 리비안이고요. 리비안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기반의 전기차 회사예요. 뭐 전기 SUV, 픽업 트럭, 그리고 상업용 전기 밴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주가가 상장 시기에 대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즘 좀 부활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의 모멘텀이 계속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비안의 시작에 대해서, 리비안의 출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리비안은 2009년에 MIT 출신 박사인 RJ 스카린지가 만든 전기차 스타트업이에요. 이 차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RJ 스카린지인데, 이제 이 회사는 처음에는 테슬라처럼 고급 스포츠카 회사로 시작했는데, 스포츠카가 사실 기술력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프로토타입인데, 사실 대중 시장의 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서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스포츠카로 시작했다가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스포츠카는 비싸고 뭐 수요도 제한적이고 R&D 공장 공급망 엔지니어링 다 많은 비용이 들죠. 그래서 스타트업한테는 좀 가혹하고 너무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RJ가 스타트업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사실 EV 스타트업,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다 겪는 통과 의례예요. 테슬라 뭐 피스커라고 또 이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이 또 있는데 거기도 이제 스포츠카로 시작했다가 전기차로 전향한 케이스거든요. 어쨌든 이제 리비안도 마찬가지로 이 차를 접고 회사를 완전히 리셋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말에 비밀 프로젝트가 두 개가 공개되는데 R1T 그리고 R1S라는 차예요. 편안하고 현대적이고 빠른 전기차인데 핵심은 그 편안하고 현대적이고 빠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리비안이 이제 들고 온 정체성이 바로 어드벤처, 모험이에요. RJ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두 차를 꺼내왔거든요. 해변으로 가든 뭐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든 그 환경을 망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으로 즐길 수 있는 차들을 꺼내왔고 사실 많은 회사들이 살짝 흙길 같은 데서 찍은 영상들로 어드벤처 차량,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홍보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자연 환경에서는 못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것도 이제 산 같은 데서 드라이빙 하는 거 영상들 보시면 찾아보시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리비안 R1 시리즈들은 이제 진짜 어드벤처를 위해 그것만 보고 설계된 차량들이에요. 이제 어드벤처 전기차라는 완전히 새로운 포지션이었고 이 전략 자체는 초기에는 대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굉장히 잘 나왔고 R1T, R1S가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2019년에는 아마존이 이제 리비안한테 자신들의 전기 밴을 10만 대나 만들어 달라고 계약을 같이 맺어요.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비안이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2021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1270억 달러인데 이게 포드, 뭐 GM,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폭스바겐보다 비쌌던 회사예요. 상장 당시에.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다시피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전기차 버블이 터지면서 리비안의 주가가 막 6개월 만에 1000억 달러가 증발해요. 생산은 뭐 목표한 바에 절반도 못 미쳤고 아마존한테 10만 달러 전기밴을 공급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납품한 전기밴이 2만 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년 수십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계속 주가가 이제 내려가게 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리비안이 이제 계속 돈을 잃으니까 차량 가격을 갑자기 인상해요. 그래서 이제 예약 주문을 걸어둔 사람들한테도 차량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서 고객들이 분노하면서 대거로 주문을 취소하는데 RJ가 아 이거 미안하다 다시 가격 내려주겠다라고 한 이제 일화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일화들로 인해서 리비안이 이제 진짜 파산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중점은 이제 리비안이 부활할 수 있을지 아닐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테슬라랑 리비안 기술력을 잠깐 비교해 보자면 테슬라는 이제 시작이 훨씬 빨라요. 2003년에 회사가 설립됐고 2008년에 로드스터라는 모델을 출시했고 초반부터 이제 전기차로 빠르게 전향한 케이스고 배터리, 모터, 소프트웨어 다 자체 개발 중심이고요. 테슬라는 그리고 시장 선점, 뭐 기술 개발 속도 굉장히 빨라요. 제가 지인 중에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워라밸이 안 좋다고 항상 하소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아는 EV 개발, 전기차 개발은 2009년에 설립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개발 시작한 시점은 이제 2011년, 2012년 정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제가 방금 말했던 두 모델을 출시하는데 R1T, R1S를 출시하는데 이게 소비자 판매 기준으로요. 그래서 테슬라보다 사실 한참 늦게 시작했어요. 기술력과 시장 경험에서 테슬라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상세 기술력을 비교해 보자면 먼저 테슬라는 배터리 기술을 시작해 보면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 팩, 뭐 셀 설계, 4680 배터리 혁신으로 배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리비아는 배터리를 외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본적으로 좀 후달리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 배터리를 어디서 조달하냐면 삼성 SDI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조달을 하고 있고 자체 최적화는 굉장히 제한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배터리에서는 테슬라가 압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터 구동 시스템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이제 자체 개발한 고출력 모터랑 인버터 설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리비안도 사실 자체 모터가 있긴 한데 생산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기술력도 좀 딸리기 때문에 테슬라가 위에 있고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면에서도 테슬라가 Full Self Driving이 있잖아요. FSD 기술이 있기 때문에 리비안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과 제조 기술, 테슬라는 기가 팩토리가 있죠. 그래서 자동화된 대량 생산 경험이 풍부하게 쌓여 있고 리비아는 이제 아직도 스타트업 단계라 그런지 생산 규모도 작고 자동화도 굉장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여전히 앞서 있다. 대부분의 애스펙트, 대부분의 그런 것들에서 다 테슬라가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리비아는 자사가 직접 설계한 맞춤형 인공지능 칩이 있거든요. 자율주행용 칩. 이 칩이 이제 RAP1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전기차 회사들이 대부분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업체 칩에 의존하는데 리비아는 이 칩 자체를 자신들이 개발하겠다. 자기 기술로 승부하려는 시도거든요. 이, 이 승부가 사실 먹히기만 한다면 그 엔비디아 같은 칩 회사들은 마진율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마진율이 이제 리비안이 자기들이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비안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든 거는 그거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말해보자면 팬심이에요. 팬심은 이제 리비안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은 자신의 차를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탐험과 모험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리비안을 운전하시는 분의 우버를 한번 탄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리비안 뭐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리비안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리비안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리비안이라는 차를. 이제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다시피 86%의 리비안 차주들이 이 리비안 차를 다시 살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5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테슬라, 뭐 BMW, 포르쉐들은 이제 4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차주들 이제 설문조사를 비교해 봤을 때 리비안이 그냥 압도적인 팬심 뭐 브랜딩 다 1등이에요. 그리고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리비안은 이제 자동차계 파타고니아라고 불릴 만큼 친환경, 뭐 아웃도어 그리고 모험이라는 이 독창적 가치에 집중하는데 이 가치는 사실 한국에서 잘 먹힐 만한 가치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가면 사실 땅도 넓고 뭐 자연도 많고 대자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웃도어 또는 모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브랜딩이 있기 때문에 이 팬층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리비안이 얼마나 이제 아웃도어 중심이냐면 초기 리비안 차에는 이제 막 인덕션, 싱크대, 수납, 서랍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막 그래서 이제 어드벤처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는 이제 브랜딩 자체뿐만이 아니라 기술력도 리비안이 사실 좋은 부분이 많아요. 테슬라에 비교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물 위 약간 얕은 수면 위를 지나가는 웨이드 모드라는 게 있고 또 바위를 기어오를 수 있는 락 크롤 모드도 있거든요. 그런 기술력들도 이제 리비안이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충성 고객층이라는 이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안을 얘기하는데 리비안의 부하를 얘기하는데 R2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R2는 이제 리비안의 새로운 모델이에요. 2026년에 출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소형 전기 SUV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차들은 엄청나게 큰 차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소형 전기 SUV라서 도심형 크로스오버로 설계가 되어 있고 모험과 오프로드보다는 도심 주행 그리고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차예요.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뭐 당연하지만 주차 운전 다 쉽고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차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리비아는 앞서 이제 R1T, R1S는 큰 차들이기 때문에 그 니시 고객층이 있거든요. 큰 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만 리비안 차를 구매했는데 이제 이 R2가 나오면서 작은 차를 타는 사람들도 리비안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템이라고 하죠. Total Addressable Market.
이제 리비안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져가지고 지금 리비안이 이 전략적인 승부수를 통해서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지만 R2가 뭐 시간 안에 제대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 이것도 이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R2가 성공적으로 잘 출시만 된다면 주가는 약간 오를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R2에 대해서 또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일리노이 공장에서 생성이 되고 있고 가격은 45,000달러가 목표예요. 이제 미국 전체 차들의 평균 가격을 따져보면 48,000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도 구매할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R1S, R1T는 가격이 비싸요. 막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R2가 등장하면서 리비안이 이제 좀 전략적인 그걸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R2가 성공하면 진짜 리비안이 부활하고 R2가 실패하면 그땐 리비안 존속의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강세론자들의 의견과 약세론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리비안의 재무 상태는 유동성 상황이 굉장히 견고해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 폭스바겐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또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제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나 충분한 그 차 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R2 모델은 당연히 강세론자들이 들고 있는 주가 반등의 굉장히 큰 요소 중 하나고요. 뭐 폭스바겐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아마존과의 파트너십도 강세론자들이 들고 있는 의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세론자 의견들을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약세론자들이 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주식이 제대로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큰 거고요. 리비아는 사실 독자적인 자율주행 전략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비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이제 R2가 출시되면서 실제 막 도심 환경, 실제 주행 환경에서 자율주행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자체 칩 개발이 이게 자본 집약도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비안의 수익성 개선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손익분기점 달성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약세론자들이 리비안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이유들이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실 수요와 관련된 리스크는 여전해요. 지금 전기차의 대부분 수요는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의 충성 고객층을 리비안으로 옮겨올 수 있을지 아니면 전기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리비안 차를 탈지에 대한 이제 수요에 대한 리스크가 당연히 존재하고 결국 이제 리비안이 R2로 증명을 해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1년짜리 리비안 주가인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활을 한 상태예요. 저점에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이제 올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부활 모멘텀이 계속 될 거냐 안 될 거냐 잠시 반등이냐 아니면 이제 죽냐라는 그 질문을 이제 저희가 던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도 의견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월가의 매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는 이제 8명의 전문가 분들이 리비아는 매수를 해야 하는 상태다. 이제 1년 기준이에요. 매수를 해야 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8명의 분들은 그냥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라 라고 그 평가를 내리셨고 4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팔아라 라고 평가를 내리셨는데 이게 사실 리비안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분석을 하진 않았거든요. 월가가.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오래된 분석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약간 주가 목표를 잡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16.63달러가 그 전문가들의 그 내년 주가 예측이지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이제 좀 오래된 그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16.63달러는 훌쩍 뛰어넘는 주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른다. 사실 이런 매수 의견은 그냥 참조로만 보는 거지 실제로 주식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지을지는 이제 저희가 봐야 아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AI들한테도 매수 의견을 물어봤는데 챗GPT는 매수 의견을 저한테 줬고요. 제미나이는 보유에서 매수 중간 단계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줬지만 제가 보유에 가깝냐 매수에 가깝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보유에 가깝다고 답변을 해줬고 그록은 이제 R2가 실제로 이제 제대로 증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보유라고 답변을 줬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매수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기술적 지표들인데 잠시 살펴보면 이제 이건 장투로 봤을 때 기술적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6개의 지표들이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2개의 지표는 중립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하나의 지표는 이제 매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지표만 살펴봤을 때는 지금 리비안 주가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스윙 트레이드 하시는 거는 조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리비안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어떤 ETF를 하나 가져올 건데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ETF예요. 이 ETF에 투자하는 거는 2005년에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ETF인데 그만큼 또 리스크도 존재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ETF이기 때문에 혹시 다음 시간에 제가 들고 올 주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